720번이 fx가 0부터 x까지는 격분하고 있는데 3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3에서 극소값을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뭐 알고 죠? 상이가 뭐 알아? 지원은 뭘 알아? 극값을 가질 때는 미분에서 빵 나오거든. 여기서 얘기하는 극소값은 3대 2반 y값이고 극대나 극소는 미분에서 빵 나올 때가 극대 극소이기 때문에 미분의 3대 반기 0이에요. 자, 그때 극대값을 좀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도함수가 필요합니다. 도함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할 생각입니다. 그럼 재원아 미분하면 누구야? x-3하고 x-a 미분에서 빵 나온 값에서 그 값을 갖습니다. 이제 도함수의 값은 좀 아래도록입니다. a하고 3에서 빵이라고요? a가 클까요? 3이 클까요? 네. 지금 이런 게 전반적인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3이 커요? 왜요? 이게 이렇게 위로 갔다 아래로 가요.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가는 거. 극소값은 도함수의 부호가 음의 상으로 바뀔 때 극소값이니까요. 양의 수가 바뀔 때 극대값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극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극대값은 뭐가 극대값이죠? 뭘 구하는 게 극대값이에요? 네, a를 집어넣은 것이 극대값인가요? a를 집어넣고 싶으면 a를 알아야 되겠네. a를 구하는 방법은 조건을 써놓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fx 값을 접근한 게 누구죠? 나 fx 알아야지 3대 2에서 빵이라고 올 것 같은데? 접근하는 누군데요? 접근하면 t제곱 그 다음이 자, 거기다 이제 영하고 x의 값을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상의는 지금 이게 하나 모르겠다. 네. 빵을 대입한 건 다 빵이라서 빵 대입만 빼야 되니까 빼기 빵은 안 했습니다. 3대입하고 0이라고 되겠습니다. 3대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빵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9A에서 2분의 9A를 뺐더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9인가요? 따라서 A값이 됩니다. 네, 아니요. 네. A값이 1이고요. A한테 1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극대값은 2 관계 극대값인데 1을 대입하기 위해서 연달을 대입하고 여기다가 A를 대입했습니다. 3분의 1을 빼고
지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 좀 풀어볼까 이해하세요. 지금 720번 풀었습니다. 왜 이렇게 보셨어요, 이 개념은? 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알았어요. 넌 유익 있다고 쳐요. 같이 왔어요. 유미는요? 아, 그럼 둘 다 같은 버스를 놓쳤어요, 바로 앞에. 아이씨한테 가지 말라고 했어요. 푸시 가면서 뛰어가지고. 그럴 때 가지 말라고 학교에서도 외쳤는데 봤어요. 지윤이는 학교에 좋다 했어, 아파가지고? 네. 어디가 그렇게 아팠을까? 자, 그 다음 720번 풀었고요. 그 다음 따위가 몇 번일까요? 25요. 25번으로 가겠습니다. 22번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혹시 어떤 새끼가 숙제가 안 돼 있나요? 뭔가요? 어떤 놈이네요. 네, 그렇죠. 쌍꺼풀 두대 맞아야 되겠죠. 그 정도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죄의식이 없네요. 죄의식을 가지고 다음에 숙제하셔야죠. 네, 그렇게 해볼게요. 네. 중간 겨우 잘 봤는데 그 말도 망하겠네요. 아이, 해볼 수 있어요. 자, 22번으로 갔습니다. 상희가 질문을 써. 22번 풀려고. 100만 년 만에 한 번 있을 거 할까 했는데. 자, 22번으로 갔습니다. 22번은 함수 fx의 값은 3차 함수인 모양입니다. 근데 22번은 왜 문제 익숙한 거 같지? 저번에 다 풀어줬었나요? 동그라미 값은 숫자인 모양입니다. 동그라미 값은 숫자부터 숫자까지 접근한 건 숫자고요. 그 값을 C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fx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건 극대값이 필요합니다. 극대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분에서 빵 내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 전에 C의 값이 먼저 궁금합니다. C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0부터 1까지 저 함수의 값을 적분하는 세의 값이 C라고 하니까 저 함수의 값을 적분해서 C라고 놓고 C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적분했습니다. 했습니다. 2대 1 했더니 거기서 빵 대입한 거 빼야 되는데 빵 대입하면 다 빵이죠. 그래서 3C의 값은 C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3이다. 그 C의 값을 집어넣으세요. 이게 마이너스 3분의 8인가요? 이제 난 극대값이 필요하니까 이제 뭐 할 건데 상이야? 네, 미분에서 빵 나온 거 그래야 되는 거죠?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00값이 빵 나온 값이 필요합니다. 빵 나온 게 누구 있죠? 지안아, 도함수 그림이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 극대값은 뭘 대입한 게 극대값이야, 지안아? 대입한 게 극대값이에요? 어떻게 알았어? 찍었어요. 아, 50분 전에 찍었어요? 네. 나는 대단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왜 기억을 못할까? 지현아. 네. 도함수의 부호가 양의 섬으로 바뀔 때가 그때까지고, 아, 도함수의 부호가 음의 세양으로 바뀔 때가 그 속값인데, 네. 한 200번쯤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 기억해볼게요. 근데 이번 생에 불가능할까? 자, 그래서 1, 2 하려고 합니다. 1, 2 한게 그때값이고요. 1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1, 2 했더니 7 빼기 2분의 9 빼기 3분의 8인가? 산수는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풀기 몇 번이죠?
25번이라고 얻은 것 같아요. 얘는 25번이라고요? 네. 자, 25번은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가 있는데 라지 f의 값은 스몰 f의 값을 적분한 게 라지 f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값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3차 함수의 값이 극대값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3차 함수 극대값을? 아니구나. 3차 함수를 적분한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는 거구나. 그럼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건 뭐예요, 나? 함수가 그때 값을 가져줄 거예요. 그거예요. 네.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날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도 당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건 최고차계수의 양수인 4차 함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최고차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최고차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최고차계수의 양수인 4차 함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4차 함수의 종류는 다 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4가지 중에서 극대값을 가지는 건 첫 번째 거는 극대값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 극대값을 갖지 않는 4차 함수입니다. 그럼 두 가지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것들 세 가지 차이점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은 나 진짜 잔소리하기 싫고 상처 주기도 싫은데 왜 기억을 못할까? 왜? 기억이 났어요. 그럼 어떨 때 극대값을 가죠? 그 판별식 써서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냥 해주세요. 네. 그럼 3차 함수의 값이 극값을 가진 조건입니다. 그런 거는 시간을 내서 복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4차 함수의 값의 극대값을 가질 때는 미분에서 빵 되는 것들, 접선의 기울기가 빵 나온 것들, 미분에서 빵 나온 게 3개 있습니다. 극대값이 없는 것들은 미분에서 빵 나오는 게 3개가 아닙니다. 미분에서 빵 나오는 게 2개든지 미분에서 빵 나오는 게 1개입니다. 4차 함수의 값의 극대값을 가지려면 이 뒤에 것들하고의 차이점은 미분해가지고 이 식은 3차 방정식입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3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극대값을 갖습니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계속 문제 풀 때마다 생각하고 문제 풀 때마다 생각하고 생각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겁니다. 외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차례 만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그런데 문제 풀 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림을 그려서 가능한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 하려고 하는 거는 극대값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4차 함수를 미분한 게 필요합니다. 4차 함수를 미분한 여기가 3차 함수입니다. 그 3차 함수의 값이 미분했더니 fx고요. 우리의 바람은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의 값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의 바람은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의 값을 갖는다는 이 문제는 다시 문제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문제 유형으로 바뀌었냐면 방정식의 실근이 3개 있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새로운 함수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상수항에 있는 a니까 이항해가지고 y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상수함수로 잡는 거죠. 두 개의 관계가 교점이 3개 있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함수의 그림을 그려서 교점이 3개 있는 상수함수 위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미분해가지고 빵 나온 걸 찾고 있습니다.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은 빵하고 인가요? 네. 그래서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최고참계수의 양수니까요. gx의 그래프는 빵에서 극대값을 가지고요. 빵 대입한 게 누구죠? 빵이요. 1이 입한 게 누구예요? 마이너스
그렇다면 상수함수의 값이 어디 위치해야 되는 거야? 교점이 3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분. 네, 이렇게 사이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A값의 범위값은 0 사이 있습니다. 그래서 A값의 범위값은 0부터 4까지고요. 그럴 수 있는 정수의 값의 개수는 1, 2, 3, 3개인가요? 네. 그런데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가지고 문제 푸는 내용 정리가 일단 필요한 건데 지금까지 극대값 가질 조건 우리 꽤 많이 봤거든. 그리고 방정식의 실근도 꽤 많이 봤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지급적인 능수까지 풀어야 돼. 왜냐면 고3이 되면은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걸 해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게 몇 번인가요? 밑에 거요. 밑에 거요. 자, 26번으로 갔습니다. 26번은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에 대해서 이건 방금 전처럼 여러 번 가가지고 기억을 더듬어서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생각해서 풀려고 하는 거네. x값이 2에서 극소값 3을 갖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에서 극소값이 3이라는 말은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고 f'의 값이 빵이고 2D 방값이 3이라는 얘기죠? 함수 fx의 그림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함수 fx입니다. 이 점 좌표의 값이 지금 2,3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함수의 값은 지금 이게 아래 블록인 포물선에 대한 극소값을 가지는 거죠. 위로 블록인 극대값을 가지는 거죠. 극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미분하게 되면 최고참교수의 양수인 1차 함수가 됩니다. 2차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1차 함수고요. 그 녀석의 값은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2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지금? 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세요. 절대값을 씌우면 저 벌리는 건가요? 절대값을 씌우면 저 벌려서 V가 될 겁니다. 2에서 저 벌려는 V의 그래프가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인데요. 그 V라고 하는 그래프가 2에서 꺾어지는데 0부터 4까지 접근하라고 얘기한 게 0부터 4까지 접근하면 16이라면서요. 물론 식을 세워서 풀 수 있는데 식을 세울 필요가 없네. 내가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 거는 0부터 4까지 접근할 거기 때문에 0부터 4까지 접근하는 녀석의 값이 뭐라고요? 16이라고요? 그럼 여기가 몇이라고요? 8. 여기도 8이고 여기도 8이겠네. 밑변값이 2라며. 높이의 값이 몇이라고? 높이의 값은 8이에요? 원래는 이 선이었잖아, 이 선. 이 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가 2,0도 지나고 있고요. 4,8도 지나고 있나요? 이 지금 맞나요? 그렇다면 도함수가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기울기의 값이 2칸 증가했을 때 8칸 증가했으니까 기울기는 4라고요? 근데 2대2만 빵 나온다면서요. 이걸 적분하면은 fx를 구할 수 있겠네요. 적분했더니 fx가 누구라고요? 근데 우리는 2대2 방이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2대2 방이 3이었나요? 네. 2대2 뺐습니다. 네, 11이 있어야 3 나오겠네요. 2대2 뺐을 때. 그때 함수 fx한테 5만 대입하세요. 5대입 했습니다. 무지방이 누구라고요? 21이라고요? 네.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32번이요. 32번이라고 들었고요. 그 앞에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3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31번보다 앞에 있으면 다 풀어드립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지원은 요거 안 할게. 저 풀었어요. 오, 그럼 31번으로 가겠습니다. 지아이는 혹시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왔나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혹시 유민이 패드에 풀어져 있어요? 다 풀었어요. 네. 혹시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상의는 뭔가 풀긴 했는데 뭐 왜 이렇게 깨끗한 느낌이지? 아니 이게 모르는 게 많아요?
타개할 수 있을까? 모르는 게 많으면 해설 보고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시간 할애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수학 공부할 때. 자,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범위에서 x부터 x 플러스까지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한 칸의 범위에 접근하는 겁니다. 한 칸의 범위 x부터 x 플러스까지 범위에서 이 3차 함수의 값을 접근한 값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x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범위에서 한 칸의 범위를 접근하는 거고요. x한테 1을 대입하게 되면 1부터 2까지 한 칸의 범위에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가 궁금한 건 x의 3승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부터 일단 확인하려고 합니다. x의 3승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그래프는 3차 함수고 기함수인가요? 네. 기함수고 x 절편의 값이 누군지 아세요? x 절편의 값은 빨리 머리를 쓰셔가지고 y에다 0을 집어넣어서 계산하실 거죠? y에다 0 대입했더니 x의 값이 누구죠? 마이너스 1, 0, 1이요. 자, 이런 함수를 적분하세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x한테 대입을 하고 하니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 다음부터 한 칸씩 이렇게 적분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적분할 수 있어요. 마지막이 1 대입한 게 1부터 2까지인가요? 제일 처음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고 제일 마지막이 1부터 2까지입니다. 그런 한 칸의 범위에서 적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칸의 범위 적분할 수 있는데 그때 가장 큰 값을 갖다 구하려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적분한 게 제일 큰 값일까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것보다 1부터 2까지 접근한 게 넓이가 더 커 보이지 않냐? 왜냐면은 이거는 앞으로 급격하게 커질 거니까.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그러면은 1부터 2까지 접근하는 세계값이 1부터 2까지 여기 접근하는 세계값이 이게 최대 걸로 느껴지는데 그럼 어디를 접근한 게 제일 작을 것 같아요? 0부터 1까지가 음수값, 온전하게 싹 다 음수값이니까 이게 제일 작을까요? 자, 그럼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대값 구하려고요. 최대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하려고요? 1부터 2까지. 접근했습니다. 접근했더니 먼저 2대입했습니다. 2대입했더니 1대입했습니다. 2에서 4, 마이너스 4분의 1을 빼는 거니까 2 더하기 4분의 1? 최소값 구하려고 합니다. 최소값은 0부터 1까지 접근하자고요. 네. 똑같은 시간대에 1대입했습니다. 1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1? 빵 대입은 빵? 문제가 최대값의 최소값을 빼라고요? 최대값의 최소값을 빼면 누구죠? 네, 최대값의 최소값을 빼면은 2분의 5가 답이네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파악할 수 있으니까 쌤이 그림을 그려서 파악해 드렸고요. 자, 이렇게 푸는 거 말고 원래는 해설지는 이렇게 작성하지 않아요, 보통. 야, 눈침적으로 봤더니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잖아. 쌤이 이렇게 풀어주는 수는 있고 니네가 문제 풀 때 이렇게 풀 수 있는데 다른 풀로 한번 풀어볼 생각입니다. 자, 다른 풀로 풀어보겠습니다. fx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fx의 값을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하고 최소는 언제 발생하죠? 최대하고 최소는 이 함수 몇 차 함수야? fx는 몇 차 함수일까? 네, fx의 값은 4차인가? 그런데 fx의 값이 3차식을 접근하게 되면 4차식인데 이렇게 된 4차식인데 여기다 x 플러스를 대입한 거에서 여기다 x를 대입한 걸 빼게 되면 4분의 1 x의 4승이라고 하는 최고차가 소거가 돼. 그래서 차수는
한참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납득이 되시나요? 여기다 x 플러스를 대입한 거에서 x를 대입한 걸 빼게 되면은 4참이 소거되기 때문에 4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fx의 값이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최대 최소는 미분법에서 최대 최소는 양쪽 끝에 있는 경계값을 대입한 게 최대값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최대값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고요. 또는 극값이 최대값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쌤이 궁금한 거는 극값이 언제 발생하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극값이 언제 발생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x 플러스를 대입한 거에서 x를 대입한 걸 빼면 되겠죠? 자, x 플러스를 대입한 거에서 x를 대입한 걸 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거는 누가 남지? x 함수는 지워지잖아. 이렇게 두 개 빼게 되면은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만 하고 x의 함수는 지워졌나요? 마이너스 x의 값도 빼서 지워졌고요. 마이너스 1만 왔나요? 따라서 도함수의 값은 지금 3x 제곱 플러스 3x니까 그 값이 언제 발생한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뭐 대입해야 된다고요? 함수한테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 경계값도 대입할 거고요. 그리고 저 범위 사이에 들어있는 0도 대입할 겁니다. 이 셋 중에 세 개가 계산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하지 않고 우리는 바로 그림을 그려서 제일 첫 번째 건 뭘 대입한 걸 지금 최대값이라고 했죠? 1 대입한 게 최대값이라고 했고요. 제일 작은 녀석은 뭐 대입했죠? 빵 대입한 게 최소값이라고 직접 그림을 그려서 풀었습니다. 원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건 함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문제인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림을 그리기 까다로운 걸 출제하는 편이거든요. 그 상태가 되면. 그래서 원래 풀이는 이런 식으로 극값을 찾아서 대입해야 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알 거예요. 네, 32번으로 갔습니다. 지현아,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안 돼. 네 손으로 정하기 싫으면 양심이 있으면 한 30번에서 50번 정도 반복하면은 좀 머릿속에 넣으면 안 될까? 자, 32번으로 갔습니다. 32번이 마이너스 1보다 같은 범위에는 x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같은 범위의 x에 대해서 까다롭게 느껴지는 건 여기 절대값 때문에 뭔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절대값을 벗겨야지만 나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x는 마이너스 1보다 같은 값인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같은 값인데 t한테 마이너스 1부터 x 사이 있는 숫자를 대입할 거잖아. 우리 적분 변수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t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달라질 때 접근하는 거거든. 내 말이 지금 이해되세요? 네.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달라질 때 접근하는 건데 이 x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이 t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x 사이 있는 값인데 절대값을 벗기려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되는 건가요? 네, 절대값을 벗기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x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t의 값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자, t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 있는 값이면 t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 있다고 했나? 아니구나. 여기 x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x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fx 값이 이 x의 값이 음수라고요? 네.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과 0 사이 있는 숫자까지 접근하는 거라서 어차피 음의 영역에서만 지금 접근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연수의 값은 절대값을 마이너스를 달고 써야 되나? 이 말이 지금 이해되시나요? 네.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의 범위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t가 있어. 마이너스 1하고 x 사이에 t가 있는데 x의 값이 음수라고 한다면 t의 값도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벗겼을 때 마이너스가 등장한다고 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t니까 적분했습니다. 거기다 x를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를 대입한 걸 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5를 뺐더니 플러스 6분의 5인가요?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뭘 해야 될 차례죠 이제? 영문.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야 될 차례인가요? 네. 우린 지금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접근할 거지.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범위 사이를 접근할 거지. 네. 그 사이에 t가 있지. 근데 t의 값이 0보다 큰 녀석으로서 t의 값을 가지고 범위를 쪼갤 걸 그랬을까? 뭐 t는 x는 상관없겠다. t의 값이 0보다 큰 녀석으로 t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 절대값은 그냥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저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를 때 x까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x의 값은 양수거든. 네. 근데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접근한 거랑 0부터 x까지 접근한 거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접근하는 거죠? 네. 지금 쓴 거랑 위에 거랑 똑같다는 거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럼 제일 첫 번째 거는 t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을 때는 이 t의 값 어떻게 쓰자고요? 네, 이거 마이너스 t라고 쓸 겁니다. 하지만 x의 값이 지금 0보다 크기 때문에 0부터 x까지는 절대값이 그냥 t인가요? 네, 이걸 계산한 게 fx입니다. 그럼 앞에 걸 적분한 건 여기 적분했잖아. 0만 대입하면 되는 건가 x한테? 이거랑 이거 똑같은 식이잖아. 네. x한테 0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대입했더니 이제 그 다음 것만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거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t제곱입니다. 변수의 값이 0부터 x까지 적분하고 있고요. x값을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x의 세제곱 2분의 x의 제곱 어차피 빵 대입하면 빵인가요? 앞에 6분의 5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러면 x의 값의 범위에 따른 x의 범위에 따른 함수의 값을 찾았습니다. x의 범위에 따른 함수의 값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얘는 도함수가 누구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얘는 도함수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도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범위에서는 이게 도함수고요. 0보다 큰 틀 때 이게 도함수라고요. 그럼 도함수부터 그림을 그려볼까? 도함수부터. 도함수의 값은 지금 아래로 블록입니다. x절편의 값은 0과 1입니다. 위로 블록이고 x절편의 값은 0과 1입니다.
쌤 지금 그리는 거는 도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도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 이걸 그리려고요.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는 이건가? 아래로 블록인 녀석이 x축과 만나는 점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나? 좀 괴롭다.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0과 1인데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0과 1인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만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위로 블록인 녀석의 x절편의 값은 0과 1인데 0보다 오른쪽만 그려야 되거든. 위로 블록인 녀석의 값은 0과 1 사이에서 x축 위에 있고 1에서부터는 x축 아래에 있겠네요. 위로 블록이니까. 네. 이게 도함수입니다. 도함수의 그림이 저렇게 되기 때문에 원래함수 fx의 그림은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내려가요? 네. 그럼 그래프가 0까지는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3차함수라고요. 0까지는 올라갑니다. 0까지는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요? 네. 또 올라가면은 언제까지 올라간다고요? 이제 내려와요? 이게 fx 그림이라고요? 그럼 1, 2, 2번 값이 최대값인가요? 이제 우리 할 일이 여기 1만 대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1대 1이었습니다. 1대 2번 1이라고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늘면 좀 더 간단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상세히 풀어드리느라고 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약간 덥죠, 지금? 네. 에어컨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그 다음 찾아볼 게 번인가요? 34번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을 어떻게 해? 애들은 다 편차가 있고 못 알아듣는 애들도 많을 테고 선행해가지고 다 잘하는 애들도 많을 텐데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 어떻게 해? 그냥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줘? 그냥 안 가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그냥 지향이는 학교 수업을 들어? 1도 안 듣지? 주요 학교에서 수업 들어? 네. 그 쌤이 어. 앞에 나와서 문제 풀게 해요. 수업 시간 중에? 네. 저희는 학교에 수업 들어요? 자, 그 다음 풀려있던 게 35번이라고 하셨나요? 34번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지금 진태현아이다. 왜요? 스피디하게 수업을 하자니 못 알아들 거. 천천히 하자니 알아듣기 천천히 하자니 지루하고. 그래서 선생님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으십니다. 그럼 빨리 해요. 스피디하게 하면은 당신 두 분은 좋은 수업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애들은 거의 불교 같은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지현이 지금 이렇게 천천히 해도 못 알아먹고 못하는데 더 빨리 하면은 자, 3차함수가 있습니다. 3차함수의 값이 t부터 t 플러스 1까지 보면 한 칸의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이 gt라고 얘기합니다. 한 칸의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을 gt? 그 gt의 값을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라고? 한 칸의 범위에서 최소값? 그러면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네. 동그라미 점 4개 있으면 제일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것 같은데? 쌤은 GT의 값을 빨간색으로 그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제를 만나면 풀 수 없습니다. 네, 왜냐면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손가락이 게을러. 그리고 문제를 쳐다보고 아무 생각을 안 해. 그냥 쳐다만 보는 거야. 분명히 얘는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쌤은 3차함수 fx의 값에 대해서 그림을 갖다 그릴 생각입니다. fx가 빵 되는 게 누군데요? 빵은 중군이네. 중군이면 x축에 접하는 거죠? 최고층계수의 값이 음수입니다. fx의 그림을 갖다 그릴 생각입니다. 최고층계수 음수면은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거죠? 네. 이런 그림인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칸의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묻습니다. 한 칸의 범위의 최소값을 묻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여기가 너무 간격을 좁게 그렸나? 좀 넓힐 걸 그랬나? 여기가 빵 1, 2, 3, 4, 5, 6입니다. 자, t의 값이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죠? 내 말 귀로 듣고 있죠? 네. t가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범위에서 한 칸의 범위에서 최소값은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인가요? 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제일 작은 값이죠? 마이너스 2 대입한 거,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요 사이 t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범위에서 제일 작은 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값이 제일 작은 거죠? 그러면 요 값이네? 요게 제일 작은 거네? 이 빨간색의 y좌표가 g-2야. 네. t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한 칸의 범위에서 제일 작은 값이 g-2인데 요 점의 y좌표가 g-2라고. 이해되신 거 맞아요?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 t한테 뭐 대입했지? t한테 마이너스 1 대입했어. 네.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 한 칸의 범위에서 제일 작은 건 뭘 대입한 게 제일 작은 거야? 빵이요. 여기가 그 한 칸이 제일 작은 거예요? 네. 그러면 g-1은 0이네? 네. 0부터 1까지면 t한테 뭐 대입한 거죠? t한테 0 대입했어요? 네. 0부터 1까지는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0 대입한 게 최소값이에요? 네. 자, 그러면 1부터 2까지는 최소값이 뭘 대입한 거야? 2부터 3까지면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야? 3부터 4까지면 4부터 5까지면 5부터 6까지면 대충 뭐 말인지 알겠네요? 네. 네. 그러면 GT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지 않냐? 함수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누구야? 마이너스 1 되면 7? 빵 대입하면은 1 대입하면은 뭐요? 2 대입하면은 이런 거 알고 있네요? 네. 이건 f의 그림이고요.
G의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빵, 1, 2. 나머지 그림은 그릴 필요가 없대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만 GT를 적분하고 싶으니까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아까 전에 G-2가 뭐였어요? G-2가? G-2는 마이너스 1 대입한 점의 Y좌표? 네. 그래, 7이야, 7? 네. 이해돼요? 네. 이거 7, 이 점의 좌표가 7인데 조금 위에다 찍어도 괜찮을까요? 그 다음 녀석은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면은 G-1은 빵이라고요? 네. 0부터 1까지면 그것도 빵이야? 1부터 2까지면 1, 2번 5의 값이라고요? 그 다음이 2부터 3까지면 2부터 3까지는 1, 2관계 최소값이니까 16이라고요? 근데 문제가 좀 생겼네요. 식을 알아야 돼. 쌤이 지금 정수만 대입한 거 보였거든? 근데 그래프를 알아야지 식을 세워서 접근하가 돼. 자, 그러면 정수로 쪼개지 말고 이렇게 쪼개보겠습니다. 여기가 한 칸입니다, 지금. 왼쪽이 T인 것 같고요. 오른쪽이 T 플러스 1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범위 사이에서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지금은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라고요? 네. 아까 전에 G-2의 값은 G-2의 값은 F-1이었다고요? 아까 전에 G-1의 값은 F빵이었다고요? 지금 확인한 거는 GT의 값이 뭐인 거 확인했어요? 노란색 범위였을 때 FT 플러스인 걸 확인했나요? 네. 그 말이 이 말이네. 그래프를 F의 그림을 얼만큼 평이동하라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라고? 네. 지금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7이었죠. 네. 여기에 0,0이었죠. 네. 하지만 왼쪽으로 이 부분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마이너스 2에서 7이고 마이너스에서 빵인가요?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거 그리세요. 이 빨간색을 지금 왼쪽으로 한 칸 이동했습니다, 지금. 네. 그럼 이게 식이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이 식이 누구지? 그냥 T 플러스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선 표현하는 녀석은 네. 그때 T의 값은 T 플러스 1만 대입한 거라고? 네. 이게 빨간색이라고? 네.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T의 값이 여기 있을 때도 생각해 보려고. T의 값이 마이너스라고 똥이 플러스 1 사이에 T하고 T 플러스 1 있으면 노란색 범위에서 T하고 T 플러스 1 사이에서 최소값은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야? 0이요. 빵 대입한 게 최소값이야? 빵 대입한 건 빵이잖아. 네. T의 값이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해봤자 최소값은 항상 빵 대입한 게 최소값이네.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값이 항상 빵인가 봐. 이 말이 납득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은 T라고 하는 게 1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T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여기 보면 T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여기 한 칸에 보면 최소값은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에요? 네, 그때는 t 대입한 게 최소값인가요? 네. t 대입한 게 최소값이면은 그때 gt의 값은 ft라는 얘기야? 네. 그럼 여기서는 ft를 그려야 되겠네.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1과 2 사이는 t하고 t 플러스에 대해서도 여기 t하고 t 플러스 있어도 t부터 t 플러스까지 범위에서는 t 대입한 게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풀어고요. 이 부분의 GT는 F한테 T 대입한 겁니다. 선생님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천천히 점을 좌표까지 사용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네. 이런 짓을 하셔서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파악하시고 식도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요구한 건 지금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접근하라고 얘기했죠? 제일 처음에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이걸 접근해요? 전개해서 접근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하고 t 마이너스 5의 값을 전개하고 있죠. 요게 2차항이고 이게 2차항인가요? 네. 그 다음 1차항 계산하고 있습니다. 상수항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넓이인가요? 이 부분 접근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땅이니까 접근하면 이제 0부터 2까지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접근하시라고요? 마이너스 t의 세제곱 이것만 계산하면 답이에요? 상수니까 이거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접근에 숫자만 대입하세요.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GT의 그림을 이렇게 점의 좌표까지 일일이 하면서 이렇게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드렸고요. 다음엔 이렇게 풀 수가 없어. 이러면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려. 그러면은 니네가 이제 지금은 이해를 다 시키려고 천천히 했고요.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으로 언급을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한 칸의 범위에 접근할 때 원점보다 왼쪽에 있는 t에 대해서 t가 0보다 작을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t가 0보다 작을 때 t부터 t 플러스까지 보면서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죠? t 대입한 게 최대값이고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소값인가요? 네. 여기서는 gt의 값은 최소값은 t 플러스를 대입한 녀석의 값이 최소값인 거죠? 하지만 언제는 최소값이 t를 대입한 게 최소값으로 바뀌는 거지? t의 값이 0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t의 값이 0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실은 t의 값이 마이너스가 왼쪽에 있을 때 이러고 t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을 때는 그때는 최소값은 요 범위니까 최소값은 0이 최소값이죠? t의 값이 0보다 칸을 때는 t의 값이 0보다 칸을 때 이 한 칸에 보면서 무조건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네, t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네.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선생님 점의 좌표를 가지고 이제 설명했습니다.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볼게요. 빨리 가요. 4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43번은 fx가 있는데 다음에 있는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뭘 하려고 하냐면요. 이게 너무 복잡해 보이거든? 이게 복잡해 보여서 이 값을 gt라고 쓰려고 합니다. 저 값을 gt라고 쓴다면 이 식은 리미트 x의 값이 2로 가까이 갔을 때 x-2분의 0부터 x-2까지 gt dt입니다. 그럼 얘가 누군지 재환이가 얘기해 볼까요? 네, 스몰 g의 값을 적당하게 대문자 지라고 한다면 이거라고요? 이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게 뭐죠? G 프라임? 네. 여기 쓰는 0은 이걸 보고 쓰는 겁니다. 뒤에 있는 숫자 보고서요. 그래서 문제 요구한 거는 이걸 보고 하는 것 같은데 0 대입하라니까 여기가 0만 대입하면 되잖아요. 0만 대입했더니 F한테 0 대입하면 마이너스 7입니다. 보호 같더니 플러스 7이고요. 답은 10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 목표할 게 몇 번인가요? 말씀하세요. 44번도 질문 받아서 44번도 풀고 가겠습니다. 44번은 방금 했으니까 좀 빨리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모 있는 값이 x한테 1, 2기 때문에 분모는 빵입니다. 근데 분모의 값 x제곱 마이너스니까 인수분해 하려고 합니다. 인수분해 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좀 1로 가까이 갔을 때 분모 있는 값은 x 마이너스의 값은 쓸 거고요. x 플러스의 값은 따로 쓸 생각입니다. 근데 분자 있는 의 값이 외조인 게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x인가요? 되신 거 맞아요? 그럼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1 문제가 생겼네. 뒤에 빼기 fx가 있다. 그런데 분자에다 1, 2번 누가 되죠? 분자에서 분모가 빵이면 1, 2배 때 빵이면 분자도 1, 2배 때 빵인데 1, 2배 때는 이건 빵이에요? 그래서 F1 값은 빵이에요? 네. 그럼 저 식을 이렇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쓴 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이 자리에 F1을 써도 되죠? 네. F1은 빵이니까 내 맘대로 막 넣다 뺐다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빵이니까요. 네. 이게 누구죠? 이게 누구예요? 1, 2배 때는 2분의 1인가요? 네. 라제풀 미분에서 1, 2번 거는 F이죠. 이거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빵이고요. 그래서 이건 누구라고 해요? 자, 그 다음 또 풀 게 몇 번인가요? 50번이요. 50번이라고 했습니다. 유미는 왜 질문을 하나도 안 해? 애들이랑 겹쳐요? 겹치지 않는데 질문할 게 없다고요? 자, 50번 풀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쉬는 시간 가질 타이밍인 거 알겠습니다. 니코틴이 필요하거든요. 승희하고 수진이하고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네. 오늘 딸애미한테 전화 통화하면서 엄마한테 핸드폰 안 뺏고 보는데 하루에 2시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 엄마한테 자꾸 시간 늘려달라고 그래서 또 전화해서 난리 쳤더니 자기 저녁밥 안 먹겠대. 간식 투쟁하겠대. 생 와이프가 그래. 그럼 굶어있는 아메에 쓰는 거야. 단식 투쟁은 너무 자기한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딸은 좀 건강에 문제 있을 정도로 삐쩍 말랐어 지금. 뼈밖에 없어 얘가. 원래 통통하다는 게 아니에요. 막내딸. 아. 큰 딸은 정말 뼈밖에 없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잘 안 먹어. 연속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5부터 10까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라고요? 네, 기하함수 원점 대칭입니다. 그리고 주기의 값이 2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0부터 1까지 함수는 주고 있습니다. 0부터 1까지만 알려줬다고? 근데 이건 저 절편값이 누구죠? x절편. x절편이 누구냐니까요? 1이라는 명이. 네, x절편 값은 0과 1이죠. 네. 자, 포물선이고요. 포물선은 지금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습니다. 원점 대칭이라면서요. 주기가 2라면서요. 마치 사인의 그래프와 똑같은 그림인가? 사인 그림 비슷한 것 같아요. 주기값 2라서 좌우에 계속 그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10까지 접근하라고요? 근데 마이너스 5부터 10까지는 15칸이잖아. 15칸인데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 접근한 건 누구예요? 0이요. 네, 기함수기 때문에 그냥 0이죠? 네. 그럼 나는 5부터 10까지 5칸만 접근하면 돼요? 네. 근데 주기가 2라면서요. 네. 주기가 2라서 2칸씩 빼면 될 것 같은데? 2칸씩 여러 번 빼려고. 2칸씩 3번 뺄까? 2칸씩 3번 6을 뺐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주기가 2라서요. 그럼 내가 지금 마이너스부터 4까지만 접근하는데 내가 그린 건 여기까지만 그렸으니까 저걸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접근하면 결국 뭐만 접근하면 되는 거야? 네, 이거하고 이거 두 개는 지워져요? 이거도 이거 지워져요? 그럼 결국 남은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만 접근하면 되는군요. 근데 함수의 값은 0부터 1까지 알려줬잖아. 네. 빨간색 넓이랑 파란색 넓이는 똑같잖아. 그래서 파란색에 접근한 값은 음수일 건데 그 값은 이렇게 계산되나요? 네. 공식 써도 되는지 공식이 알려줬었나? 알려줬어요. 알려줬나?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공식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6분의 100차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네. 알파나 베타의 값이 근이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네. 0대 2반은 빵이고요. 1대1도 빵입니다. 이런 2차 함수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호는 플러스로 바꿔버릴까? 자, 넓이 구했습니다. 최고차함계수 1 베타 빼기 알파에 답은 마이너스 6분의 답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습니다. 근데 정적분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씩 풀어가지고 푸는 얘기 같은데? 위아래 거? 연속이라고만 얘기했고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생긴 걸 보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예요? 얘는 1부터 2까지고요. 네. 얘는 3칸이고 얘는 1칸이잖아. 네. 위에서 밑에 걸 뺄 수가 없네. 여긴 플러스 여긴 또 마이너스고 다른 함수네. 어렵다. 근데 구하라는 건 지금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접근한 걸 구하라고. 그러면 이 함수가 얘가 어떤 함수인지 알았으면 좋겠는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걸 gx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hx라고 해볼게요. 다르니까요. gx 값의 성질은 gx한테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려고요.
gx한테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나요? 그럼 gx라고 하는 세입값은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똑같나요? 네. 그럼 gx의 값은 5함수야? 네. 반면에 hx라고 하는 세입값은 마이너스 x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돼? 이건 저기는 h의 값의 부호를 바꾼 거예요? 네. 그럼 h의 값은 기하함수.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gx의 값은 요함수인 걸 알고 있고요. h의 값은 기함수인 걸 알고 있다고요? 동그라미 두 개는 함수가 달라. 함수가 다르면 뺄 수가 없어. 연립할 수가 없어. 함수가 다르면 범위는 똑같아야지 뺄 수 있거든. 빼거나 더하기 할 수 있거든. 연립 방식을 풀고 싶긴 한데 기함수라고 h가 네. 기함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한 세값은 뭐죠? 0이요. 얘는 지금 함수가 똑같죠? hx는 함수 똑같죠 지금? 네. 함수가 똑같은 두 녀석의 값을 더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했다가 1부터 2까지 적분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적분한 거죠? 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식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0하고 0을 더했으니까 10이죠? 네. 나를 이렇게 바꿨고요. 이제 가하고 나는 변형한 녀석은 좋아요. 연립이 가능합니다. 이제 범위가 똑같으니까요. 네. 필요한 건 fx의 값이 필요합니다. fx가 필요한데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라고 하는데 또 어떻게 하지? 일단 연립할까? 두 개를 더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더했더니 2x. 이게 두 개라고요? 네. 그간이 32. 네, 이가 32. 그러면은 f 이 녀석의 값이 16이라고요? 네. 이건 16인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하지? 저기 문제는 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범위를 바꾸라는 얘기가 y축대칭이라고 그림이? y축대칭이면 가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어떤 함수가 y축대칭 함수가 있으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적분한 거랑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한 건 똑같을까요? 네. 이해되시는 거 맞으세요? 네. 그래서 문제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우함수의 값이 적분했을 때 20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20인가? 네. 그런데 얘는 원점 대칭이라네. 네. 이건 원점 대칭인데 원점 대칭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0. 원점 대칭인 거에 단순하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적분한 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건 적분하기는 양수예요. 여기는 위에다 여기다 푸니까요. 네. 하지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하게 되면 액션 밑에 하는 게 더 크니까 이거 음수가 나오겠죠? 절대값은 똑같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값이 지금 10이니까 이건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네. 그럼 두 개를 연립하면은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나오겠네요. 네. 두 개를 더했습니다. 더했더니 12? 그럼 답은? 네. 그렇네요. 자, 그 다음부터 풀어볼 게 번인가요? 밑에 5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들을 고3이 되면 이런 문제 레벨들을 자꾸 해야 되거든? 그 전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고의 내용 정도의 미적분 정도는 화두기 완벽하게 문제해야 돼. 59번은 fx라고 하는 함수는 연속함수인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0부터 300까지를 대입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0 대입하면 0부터 1까지, 1 대입하면 1부터 2까지, 2 대입하면 2부터 3까지, 300 대입하면 300부터 301까지. 그럼 결국 0부터 301까지 접근하는 건가? 그런데 문제 0부터 3까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함수여서 y축 대칭이라고? 뭐라고요?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를 안다는 얘기 같은데? 0 대입했더니 3 대입하면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y축 대칭이라고요?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그리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주기가 6이라고요? 그럼 이 그림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x축 밑에는 정적분의 값 음수죠? 여기 x축 위에 건 정적분의 값이 양이죠? 여기도 양이고요? 여기가 음인가요?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접근한 건 뭐예요? 네, 0이겠네요. 여섯 칸의 정적분의 값은 0입니다. 이 녀석은 여섯 칸은 무조건 빵입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0부터 301까지 접근하라고요? 여섯 칸씩이 무조건 빵이라고요? 300이 6의 배수인가? 그러면은 1부터 301까지가 6칸씩 다 빵인 거죠. 이 녀석은 뭐라고 할 것 같다고요? 적분했더니 3x-x의 제곱이죠? 1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했습니다. 네. 맞나요? 네. 자, 그 다음부터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1766번이요. 1766이라고 들었습니다. 함수 f하고 g라고 하는 함수는 둘 다 기함수입니다. 합성함수가 있습니다. 합성함수는 몇 차? 합성함수는 홀수차하고 홀수차를 합성하면 홀수차가 되는 거야? 짝수차가 되는 거야? 왜? 합성함수의 차수는 구구단의 계산과 똑같아. 만약에 이가 기함수, 3차 함수, 5차 함수, x 3승, x 5승처럼 홀수차 함수라고 한다면 합성하게 되면은 x 5차한테 x 3승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건 x 15차가 되거든. 그래서 기함수하고 기함수를 합성하면은 기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합성함수가 기함수입니다. 기함수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 A하고 적분했을 때 B를 줬습니다. A, B를 준 다음에
2분의 2부터 a까지를 대문자 A하고 대문자 B의 실수배로 표현했을 때 그걸 구하라고요. A, B 두 개 더한 게 누구예요?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두 개 더하면은 범위 합쳐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기함수라면서요.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플러스 2분의 A까지 이게 누구예요? 그럼 두 개를 뭐 하자고요? 두 개를 빼야지 2분의 1부터 A까지 나오나요? 두 개 빼도 여전히 A 플러스 B인가요? 소문자 A하고 소문자 B는 둘 다 1이에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몇 번인가요? 그 밑에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은이는 여기까지 안 풀었나봐요? 네. 자, 67번으로 갔습니다. 67번이 연수함수 F가 모든 실수 X대에서 첫 번째 거는 우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건 우함수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건 주기까지 2라고 얘기했습니다. 함수가 다른데?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x의 제곱입니다. 근데 이건 우함수야 기함수야? 아, 이건 우함수에 짝수차고 짝수차고 곱했으니까? 네. 근데 얘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거예요? 이 중에 뭘 지울 수 있죠? 4x fx의 값은 홀수차하고 짝수차 곱했으니까 홀수차 기함수여서 지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니까요. 네. 근데 뒤에 있는 건 2라고요? 네. 2에 2라면서요. 네. 그럼 얘가 48인가? 48인데 4로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fx dx의 값은 10이라고? 네. 근데 문제 요구한 게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x제곱 fx의 값은 뭐라고? 어이구야 저건 또 뭐야?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그냥 두 배해요? 우함수라네요. 두 배에서 0부터 3까지가 필요한 거죠. 근데 y축대칭이라고? 우함수니까 y축대칭? 네. 근데 문제는 f는 주기함수지만 x제곱은 주기함수가 아니거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식에서 이거 있죠 이거? 0부터 1까지는 누군지 아는 것 같은데요? 이게 누구예요? 네. y축대칭 녀석의 값이 좌우 넓이가 2라고 하니까 오른쪽 넓이는 1인 거죠? 네. 이 값 1이어서 이걸 쪼갠다면 이 부분이 문제겠네. 0부터 1까지 x제곱 fx 값은 1인 거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모르는 거야? 평행이동하려고요. 이게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이 식을 x값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x축분은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죠? 네, x축분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죠? 그럼 이 범위의 값도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이게 무슨 함수라고? 주기함수라고? 네. 그래서 fx로 바꿀 수 있다고 이거를? 네. 끝났네? 이 값이 누구라고? 아, 이게 50이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답이 네, 답은 102가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몇 번인가요? 73번이요. 7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73번에서) fx하고 gx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fx라는 걸 살펴봤더니 앞에 거 4차항이랑 3차항은 정확히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정적분의 값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gx값 앞에 x까지는 멀쩡하게 주고 나서 극한값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gx값이 누구라고요? 네, 라지 f 프라임이어서 라지 f 프라임이어서 f1이라고요? 네. f1 1, 2 관계 x1 1, 2 가는 거죠? 네. x1 1, 2 했더니 f1 값이 누군데요? 지금 누구한테 1, 2 했다고요? X요. x한테 1, 2 했다고요? 네. 아씨, f1 값을 구할 수가 없네. 저 f1 필요하잖아. f1 값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f1 값 어떻게 구하냐? f1 값 구하려면 적분해야 되잖아. 네. 어? 숫자부터 숫자까지? 네. 숫자부터 숫자까지면은 자, fx라고 하는 식이 5x의 4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 숫자부터 숫자까지면 그 값을 c라고 보려고 했는데 t만 있는 게 아니네. x도 같이 있네. 이거 분배하려고 합니다. 분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해 되는 거 맞으세요? 또 분배했습니다. t의 값 앞으로 못 나가죠? 이건 산수행이 제법 많겠네, 이번에. 자, 밑줄 친 녀석의 값은 두 개가 같나요? 아니요. 다르죠? 네. 이건 ft를 접근한 거, 이건 tft를 접근한 거죠? 네. 이 녀석의 값은 a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fx 값이 누구라고요? 이거라고요? 이걸 대입해서 적분하면 a가 나오고요. 이걸 대입해서 적분하면 b가 나옵니다. 연립해서 a, b를 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1, 2 하세요. 어차피 이거 구할 수 없으니까 f를 모르면. 자, 그럼 이제 계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테그럴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1까지는 이거 t라고 바꿔서 적분만 하시라고요. 그게 a가 나옵니다. t라고 바꿔서 대입했습니다. 그나마 양심이 좀 있어가지고 감사하게도 지울 수 있는 건 딱 하나 줬네. 지울 수 있는 건 3차 항을 지울 수 있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니까 3차 항 기함수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건 적분에 두 배 하려고 합니다.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은 어차피 빵이니까 안 쓰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2항 했더니 되신 거 맞으세요? 두 번째 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은 b라고 하는 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b는 지금 요게 b입니다. b라고 하는 세입값은 마이너스 1도 플러스 이게 더 쉽네. t를 곱하라고요?
이게 더 쉽네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1까지니까 기함수의 값은 전부 다 빵입니다. 1대1 됐습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B의 값이 5분의 8이었을 때 A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5분의 8 디비트는 마이너스 5분의 16. 2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6. fx의 값은 1, 2번 게 필요했잖아요. 이게 필요했다고요? 대입했습니다. 맞게 대입했나요? 그래서 몇이라고요? 또 무릎이 몇 번인가요?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수진님? 다른 분들은요? 다 했어요? 시간이 20분이 남았는데 레벨 3는 지금 못해. 고3인데 지금 할까? 근데요. 네. 고3이 되면요. 네. 어려워지잖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고3용으로 더 어려운 데를 연습해야죠. 근데 연습하면은 수능을 잘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고3이 돼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수천 문제를 칠판에 풀어줘도 여전히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도 수학은 그렇게 해서 창의적인 능력이 생겨서 어렵고 꼬아져 있고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그런 문제만 시험에 출제하면 노력해서 극복이 안 되는 거니까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누구나 공부하면은 70점에서 80점 정도 흡수할 수 있게끔 시험 출제해요. 그 노력해서 극복이 안 되는 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노력해서 극복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올해 고3애들 이과애들 같은 경우는 기본 두 문제는 항상 안 풀어줘. 모의고사 문제 풀이할 때 어차피 그건 이번 생에도 못하는 거거든.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어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 풉니다. 각자 이제 자기 자신 능력에 맞춘 레벨로 공부하게 돼요, 고3이 되면. 자,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나요? 네. 그럼 책에 뒤에 또 다음 챕터 질문하면 되나요, 이제? 네. 다음 챕터 넓이 파트로 가겠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문과는 괜찮아. 문과는 수학을 못해도 포기만 안 하면 누구나 3등급을 받을 수 있거든? 이제 이과가 문제야. 이과는 되게 좀 치열해. 곡선과 x축 둘러싸인 넓이. 원래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의 값이 이게 이름이 뭐였다고요? 이 이름이 뭐였죠? 범위가 정해진 적분, 우리 정적분이라고 배우고 정적분을 지금 하고 있었죠? 네. 정적분이 갖는 기하학적인 의미, 기하적인 의미, 그래프상에서의 의미 이미 알아요. A하고 B에 대해서 이 정적분의 값은 여기 넓이라고요? 하지만 fx라는 게 x축 밑에 있으면 여기 넓이는 넓이라고 지칭한 건 양수값이거든? 네. 여기 넓이를 S, 여기 넓이의 값을 T라고 한다면, 넓이를 T라고 한다면, 이때는 정적분의 값이 S가 정적분의 값이라고 할 건데, 여기 넓이, 양수인 넓이의 값이 T라고 한다면, 정적분의 값은 마이너스 T라고 했었거든, 지금까지. 여기 넓이가 3이면 정적분의 값은 3이라고 할 거고
여기 넓이와 안에 5면은 정적분의 값 마이너스 5라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 없죠? 네. 반대로 x축 위에 있는 넓이 값을 보라고 한다면 그냥 적분한 게 넓이야.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돼. x축 위에 있는 거면. 하지만 x축 아래에 있는 넓이의 값을 보라고 한다면 적분하게 되면은 그 적분한 값이 음수예요. 근데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럼 넓이 구하라고 하는 건 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적분해서 무조건 그냥 절대값 씌워버리면 되거든. 양수여도 양수라고 얘기하고 음수여도 양수라고 얘기하면 되거든, 넓이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섞여 있었을 때 x축 위에 있는 것도 있고 x축 아래에 있는 것도 있다고 한다면 이 점좌표가 C라고 한다면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야? A부터 C까지는 적분한 게 양수라고 음수라고. 여기 넓이는 양수기 때문에 그냥 이 넓이의 값을 얘기했고요. 하지만 C부터 B까지 넓이의 값은 네, 이 값은 음수값일 거라서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수값일 거라서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를 달아야지 플러스 값이라고. 이해되신 거 맞죠? 정적분의 값은 양의 값, 음의 값 모두 가질 수 있지만 넓이의 값은 항상 양의 값만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얘기합니다. 여기 공식 또 있네? 또 나왔으니까 또 아직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 테니까 알파부터 데이터까지 2차식일 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속에 있는 식이 2차식이었을 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알파고 베타로 둘러싸여진 이곳의 정적분의 값을 구할 때 공식이 뭐였다고요? 지금 그림처럼 생겼으면 이 값은 양수야, 음수야? 네, 그림처럼 생겼으면 이 값은 정적분값이 음수입니다. 하지만 넓이를 보러 온다면 양수로 바꿔서 넓이를 이해하실 거죠? x축 위에 있는 값이 양수고 x축 밑에 있는 값이 정적분 음수였잖아.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값도 나중에 나오면 합시다. 지금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곡선과 직선 사이의 넓이, 두 곡선 사이의 넓이 두 개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통일선이 fx고 또 다른 함수를 gx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싶었는데 똑같이 안 그려졌어요. 선생님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이거 구하고 싶습니다.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여기 넓이 구하고 싶습니다. 그림을 세 개나 그리는 이유는 넓이의 값은 x축에 관계없이 위에서 밑에 걸 빼서 적분합니다. 이런 말들을 기억해야 되거든. x축이 어디 있든지 간에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서 적분할 거거든. 선생님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자, 넓이가 x축보다 위에 있나요 지금? 네.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내가 색칠한 곳의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첫 번째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빨간색 넓이에서 통을선 아래쪽에 파란색 넓이를 빼준 게 노란색 넓이인가요? 이해지게 되시나요? 근데 빨간색 넓이의 값 어떻게 구할 건데요? 여기가 알파고 베타라고 한다면 빨간색 넓이의 값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gx를 적분한 게 넓이에요?
파란색 넓이 값은 어떻게 구할 건데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라고요? 네. 노란색 넓이는 빨간색 넓이에서 파란색 넓이를 빼기만 된다고요? 네. 근데 범위가 똑같잖아. 범위가 똑같으니까 넓이의 값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위에 있는 녀석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서 접근하면 되겠네요. 네. 하지만 x축이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x축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c야. 여기는 알파고요. 여기는 베타입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은 이거 어떻게 구하지 그럼? 너무 어려운 걸 선택해버렸네. 여기 넓이? 빨간색에서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어렵다. 그림을 좀 더 단순화시켜야 되겠다. x축을 다른 데 옮겨서 그릴게요.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 이거부터. x축이 여기 있을 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x축이 여기 있을 때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알파고요. 여기가 지금 베타인가요? 노란색 넓이의 값을 구하고 싶다면 지금은 먼저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먼저 구하려고요.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포물선인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접근한 거죠. 맞아요? 그럼 파란색 부분이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인가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수죠? 파란색 부분의 넓이의 값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달아야지 파란색 넓이인 것 같습니다. 빨간색의 넓이의 값을 구하려고요. 빨간색 넓이의 값은 어떻게 구해요?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gx의 값을 접근하는 녀석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넓이의 값이면은 마이너스를 달아야 돼? 그 두 개를 뺀 녀석이 노란색 넓이인가요? 좀 빼게 되면은 요게 플러스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예요? 네. 얘랑 똑같아요? 네. 그럼 넓이의 값은 똑같이 그냥 gx 위의 거에서 아래 걸 빼서 접근하면 되는군요. 초 어디다 그려야지 니네를 덜 헷갈리게 할까?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겠다. 여기가 지금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입니다. 그런데 저기는 빨간색 넓이, 파란색 넓이처럼 그렇게 설명해 보려고요. 여기 삼각형 넓이 있죠? 삼각형 넓이의 값, 삼각형 넓이의 값이 누구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gx를 접근한 건가요? 이건 x축 위에 거예요? 이거 맞아요? 이 점좌표가 c예요. 여기 넓이는 노란색 넓이 구하기 위해서 더해야 되죠. 여기 넓이는 빨간색에서 빼야 되죠. 그래서 노란색 두 개가 나와요? 여기가 된 거 맞아요? C부터 베타까지는 빼야 되죠. C부터 베타까지 fx를 접근하는 양수야, 음수야? 네, 이거하고 x축이 있으니까 양수값이에요? 양수인 넓이를 빨간색 삼각형 넓이에서 빼요? 지금 쓴 게 여기 넓이가요? 여기다 추가할 거는 요거 추가해요? 저게 인테그랄
알파부터 C까지 양수야 음수야?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수값이에요. 네. 넓이의 값은 마이너스 달해야지 넓이의 값이 양수이네요. 네. 지금 이 값을 구할게. 여기 넓이 거죠? 네. 두 값을 더해준 녀석의 값이 앞에 거 두 개랑 뒤에 거 한 개랑 더한 녀석의 값이. 근데 파란색은 여기를 쓸 수 있나? 네. 플러스로 바꾸고 묶었으면은 알파부터 베타라고 쓸 수 있네. 네. 그럼 결국 얘가 얘랑 똑같은 거네? 네. 그럼 지금도 넓이의 값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gx에서 fx를 빼면 되겠네. 요점은 x축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 두 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두 개의 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들은 x축이 어딘지는 1도 중요하지 않아. 교점만 알고 누가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만 알면은 위에 거에 살 거 빼서 교점부터 교점까지 적으면 되겠네. 이게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x축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방금 설명했던 내용은 다음에 또 설명할 수 없어. 네. 다음에 또 설명하면 쌤 괴롭거든? 네. 다음에는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이런 빡대가리들 왜 기억 못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의 값, 뭐 방금 했던 거 그냥 연달아 설명한 거니까 제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위치 변화량 움직임 거리 이것도 간단히 설명만 할까 오늘은? 토요일 아침 교수 거잖아요. 네. 토요일까지 오늘은 숙제가 없습니다. 오. 자,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이것 좀 설명 좀 하려고 합니다. 위치의 값을 미분한 게 뭐였죠? 속도예요. 속도를 미분한 게 누구였죠? 가속도. 속도한테 어떻게 해준 게 속력이죠? 결과가. 이게 미분 파트에서 배웠던 겁니다. 네.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글로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되고요. 수식으로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위치는 x라고 보통 쓰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종류로 쓰거든. 위치의 값을 시간에 대한 함수여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위치의 값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치의 값을 줄 때도 있고요. 위치의 값을 이렇게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의 값은 이걸 미분한 게 속도라면서요. 네. 속도의 값은 이걸 미분한 게 속도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쓸 거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가속도의 값은 이걸 또 미분한 거죠. 그런데 이과 애들은 이걸 배우는데 문과 애들은 이걸 배우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분한 거를 또 미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위치의 값을 미분한 게 속도고요. 속도의 값을 미분하는 셈의 값이 가속도입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좀 문제가 됩니다. 속도의 값을 쌤 지금 빨간색으로 쓴 게 뭐죠? 네, 빨간색으로 쓴 건 평균 변화량입니다. 빨간색으로 쓴 건 평균 속도입니다. 빨간색으로 쓴 건 평균 속도고요. 여기다 리미트를 달아주게 되면은 이게 속도입니다. 여기까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느껴지는 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건 순간 속도라고 얘기하고 그냥 속도라고 얘기합니다. 리미트가 없으면 평균 속도, 리미트가 있으면 순간 속도입니다. 얘가 우리가 얘기하는 속도인데 속도의 또 다른 이름은 시간의 변화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미분 복습했습니다. 자, 그럼 적분은 이거겠네? 그렇다면 적분은 속도의 값을 적분한 건 무엇일까요? 위치요. 속도의 값을 적분한 녀석은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선생님 뭐가 이상한데요? 선생님 위치를 기분하는 게 속도였잖아요. 근데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아니에요. 속도의 값을 적분한 녀석은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네. 속도의 값을 0부터 t까지 범위에서 적분하게 되면은 t초 동안에 위치가 변화한 양을 얘기합니다. 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녀석을 위치라고 착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수백 문제 풀고 나서 저걸 위치라고 착각합니다. 이거는 쓰레기라고 불러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지금 고3 애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내가 수업할 때마다 수백 문제 풀 때마다 그때마다 위치의 변형이라고 맨날 얘기해주거든. 지금 수능 임박해서는 지금은 알아요. 수백 번 내 입으로 얘기해야 돼. 속도의 값을 0부터 t까지 적분한 거는 t초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럼 뭐가 위치예요? 위치는 빵 초인 순간에 위치의 값이랑 속도를 적분한 걸 더해야 돼. 왜냐면 어떤 문제는 출발할 때 원점에 출발한다고 하고 어떤 문제는 출발할 때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한다고 하고 어떤 문제는 출발할 때 5에서 출발한다고 나오거든. 출발한 좌표가 빵이면 출발한 좌표가 원점에서 출발하면은 위치의 변형이 위치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출발한 좌표의 값이 5에서 출발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위치의 변형과 위치는 달라. 내 말 이해되시나요? 내가 수직선상에서 원점이 있어. 3초 동안 내가 위치가 변한 양은 5만큼 변화 있어. 3초 동안 5회가 있어. 위치의 변형은 5야. 하지만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3에 있어. 마이너스 3에 출발하면은 위치의 변형이 5였을 때 나의 위치가 뭐가 되죠? 2요. 2가 되는 거죠? 위치의 변형과 위치는 다릅니다. 네. 이 녀석은 최초의 위치입니다. 시간이 빵이었을 때 최초의 위치입니다. 속력의 값을 적분할 때가 있습니다. 속력의 값을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속력을 적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라고요? 네, 속력을 적분하면은 이동 거리가 나옵니다. 쌤이 초속 2의 속도로 3초 동안 갔어요. 나의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죠. 초속 마이너스 2의 속도로 3초 동안 갔어요. 원점에서 초속 마이너스 2의 속도로 3초 동안 갔습니다. 나의 위치가 뭐죠? 마이너스 6인가요? 그러면 플러스 2라는 속도의 값을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플러스 1을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6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2의 값을 0부터 3까지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 나와. 하지만 속도의 절대값을 씌우면 2인 속도의 값이나 마이너스 2인 속도의 값을 절대값을 씌우면 둘 다 플러스이잖아. 그럼 일로 이동한 거리도 6칸, 절로 이동한 거리도 6칸일 거 아니야. 속도의 값을 속력의 값에 속도의 절대값을 씌워서 속력의 값을 만든 다음에 속도의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게 되면 속력의 값을 적분하게 되면 부호는 항상 플러스 값으로 위치의 변형이 아니라 이동 거리가 나옵니다. 일단은 이 정도를 다음 시간에 더 상세히 얘기해 봅시다. 네. 나머지 것들 미분과 관련된 건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기회는 없을 겁니다.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 없습니다.